어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할 거고요. 어제 토요일 수업하면서 빈칸이랑 ABC 순서 맞추는 거 그런 것들을 수업을 해서 녹화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거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그거 한 거는 어제 거 수업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거는 이제 그거 해가지고 오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영상으로 해가지고 오답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독 틀린 거 오답해 올 때는 분석본 보면서 오답해 오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오답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거나 내용이 이해 안 가는 것 같은 경우는 꼭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질문을 해가지고 몇 번 이해 안 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써먹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요. Think horses not zebras. 이게 의미하는 거를 이제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horses가 의미하는 거랑 zebra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위에 보면은 the law of parsimony라고 얘기해서 지금 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절약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겠죠. 자, 절약 법칙은 status 말해요. 진술하는데 대절이라는 걸 지금 진술하는 거지. 자, 절약 법칙이 뭘 얘기하냐면 가장 간단한 설명이 is the likeliest one 뭐 하는 거야?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서 이 글은 절약 법칙에 대한 얘기야. 그럼 절약 법칙이 뭐야? 가장 간단한 게 가능성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절약이라는 게 뭐래요? 단순한 게 가능한 거야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by simple, 단순함이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야? most logical, 가장 논리적인 거.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복잡한 설명이요. 주어진 현상에서 아니면 주어진 관찰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최소한으로 복잡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플한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심플이 뭐야? 가장 가능성 있는 거야. 즉 가장 논리적이면서 덜 복잡한 거. 그게 가장 단순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복잡하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을 거예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해 안 갈 거야. 뭐라고 해? 진짜 복잡하거든. 만약에 너가 어떤 스켈레톤 해골을 in the wood 어떤 테네시 강숲에서 테네시 숲에서 발견을 하고요. and infer이라고 하면은 추론하는 거죠. 너가 추론해요. 뭐라고 추론할 거냐면 puncture mark라고 하면 puncture이 뭐예요? puncture? 구멍이죠. 구멍 자국이 있다. You see all over the bones. 그 뼈에서 뼈 여기저기에 구멍 자국을 봐요. 근데 그 구멍 자국이 were cast 약이 됐다고 추론을 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약이 됐다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The individual pet 어떤 누군가의 pet alligator 애완 쟤 누구냐? 얘 뭐야? 악어에 의해서 그 구멍 자국이 약이 됐다고 추론을 한대요. 뭐 했을 때? When there is no evidence. 근데 근거가 없을 때요. To suggest 이렇게 제안할 만한 근거가 없었을 때 이렇게 추론을 한대요. 어떻게 제안할 만한 게 없었을 때? 이렇게 제시할 만한 게 없었을 때요. 첫 번째, the person's identity 뭐가 없어요? 어떤 누군가의 신분도 없어요.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우리가 제시할 만한 게 없어요? They had a pet alligator. 또 그들이요, had a pet alligator. 애완 악어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없어요? pet alligator이라는 것이 caused the person's death. 뭘 야기시키지도 않았어?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죽음을 야기시키지도 않았어. 이거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키우는 애완 악어가 이 뼈자국에 있는 구멍들을 야기시켰을 거야 라고 지금 추론을 할 거야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추론을 했을 거래요. 굉장히 지금 복잡한 추론을 해낸 상황이지. 말도 안 되는 추론이요. 자, 이렇게 추론을 했을 때요.
그러면 이러한 추론의 가능성은요. being correct 이러한 추론이 일어날 정확할 가능성은요. 당연히 어떻게 써요? is very low. 당연히 낮겠죠. 그치?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어떤 추론일 때? 단순할 때요. 그치? 단순한 게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 그랬잖아. 근데 누군가가 악어를 펫으로 키운대. 가능해요? 복잡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론한다라는 건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this being the state 이렇게 테네시강에서 일어난다라는 이 진술은요. where there are no alligator 심지어 테네시강은 어때요? 악어가 없어요. 야생에서 키워지는 악어가 존재하지도 않는 테네시 강이에요. 자, 그래서 the most likely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가장 단순한 설명은요. 대전이라는 거예요. 이 구멍 자국은요. work caused 약이 됐을걸? 누구에 의해서? 개가 물었겠지. 어떤 개가요? scavenged 어떤 죽은 고기를 먹는 그 남아있는 죽은 고기를 먹어치우는 개가 이렇게 뜯어먹은 이빨 자국이겠지 라고 추론하는 게 사실은 제일 가능성 있는 그런 단순한 설명이겠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약 법칙에 관련된 얘기일 거야. 그래서 절약 법칙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었어. 그리고 절약 법칙은 뭐야?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서 단순한 설명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이야. 가 지금 이 글에서 하는 가장 제일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parsimony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이 지문은요. 그러니까 절약 법칙이라는 것은 important 중요해요. For many steps 과학의 많은 단계에서 중요해요. 뭘 포함해서 hypothesis 가설 구성과 그 다음에 어떤 비판적인 분석이요. 그 결과에 비판적인 분석, 즉 과학에서도 절약 법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The forensic pathologist, 어떤 forensic 법의학자가 이렇게 오래된 속담, 오래된 말, 격언을 한 거를 기억해봐. If you see hoof print, 만약에 너가 hoof print라고 하면은 그 말 발굽, 밥굽이 아니라 그 말 발굽 자국을 봤다면요. 텍사스에서 말 발굽 자국을 이렇게 봤다면요. Think horse is not zebras. 뭐라고 생각하래요? horse라고 생각하지 지브라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나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약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래? 단순하게 생각해. 뭐 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치환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horse가 의미하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해. 제브라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말 발굽이라며. 그러면은 말이겠지. 이거 말이 지나간 거겠지. 뭐 지브라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1번에 look for the obvious answers 명백한 대답을 찾으세요. 뭐가 아니라 not the unlikely one 이라 그랬어. 명백한 대답을 찾아. 이게 뭔데? 심플한 거 얘기하는 거겠죠. 뭐가 아니라 not the unlikely one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 말고 이게 뭐야? 복잡한 거 말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었던 거예요. 2번은 지금 뭐라 그래? 증명하세요. 너의 이론을요 by observing 관찰함으로써 듣는 게 아니라 관찰 듣는 건 전혀 관련 없었죠. 위에 나온 거랑. 그쵸? 그렇기 때문에 X 지었어야 되는 거고요. 3번에 don't use different terms 다른 의견, 다른 관점을 사용하지 마세요. 관점과 관련된 얘기 아니었죠. 똑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관점을 사용하지 마. 관점에 대한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X 치였어야 되는 거고요. 4번에 use your imagination 상상력에 대한 얘기 전혀 아니었죠. 다른 얘기예요. 5번에요. Don't believe 믿지 마세요. 너가 보는 너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믿지 마. 이런 얘기 전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것 1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가운데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 예로 들었던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사실 이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절약 법칙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이해했다면은 결국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parsimony 절약 법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요 밑에
밑에 있는 것만 잘 이해를 했으면은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2번이요. 22번은 주제문 치고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래서 22번은 사실 중간쯤에서 끊고 정답 바로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 부분에 보면은 중간에 역접되는 포인트 없고요.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했을 거야. 그래서 이쯤 되면은 여기서 끊고 정답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 정답 찾으셨어야 돼요. 자, 보면요. 존 어리라는 사람이 suggested 했어. 대절이라고 suggested 했대요. 이동성이라는 것이 has always been a core business, 정말 핵심적인 사업이래요. 핵심적인 일이거든. 어디에? 사회학에서 핵심적인 일이었다고 suggested 제안했대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That traditionally, 또 대절이라고 얘기했다. 전통적으로 그 mobility라는 게 has been later 다소 어땠어요? 좀 좁게 정의됐어요. 뭐로써 정의됐냐면 사회적 이동성이라고 정의가 됐어요. 그리고 여겨졌어. 뭐라고 여겨졌냐면 좀 differentiate 어떤 차등률로서 여겨졌는데요. 이 social mobility라는 게 어땠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었대요. 사람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차등적인 움직임이었대. 뭘 기반으로 해서요? 소득이나 직업이나 교육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social mobility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 근데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사회적 이동이래. 누가? 사람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직업이 기천이 있다, 없다 라고 해서 뭔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소득이 위에서 아래로, 상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 같죠. 자, 근데 in seeking a new agenda for sociology, 사회학에서요, 새로운 아젠다가 무슨 뜻이죠? 안건, 의제 이런 뜻이죠. 의견이라는 거요. 의견에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자, 새로운 안건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요, 그가 주장했어. 대절이라고 주장한 거죠. 이게 필수적이야. 뭐가 필수적이야? To broaden, 넓혀야 된대요. 그 개념을요. 그 mobility라는 개념을 넓혀야 된대. 이 좁은 개념을 넘어서서요. 뭘 포함해서요? 공간적, 시간적, 그 이동성의 공간적, 시간적 개념을 포괄해서 이 좁은 개념을 넘어서서 이 이동성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게 뭐겠어? 이거 너무 좁아.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넓혀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뒤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이것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세계가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국가적인 경계가 점점 구멍이 많아져. 구멍이 많아지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and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적인 그 stratification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돼 있던 것이요. less relevant, 덜 관련이 있어졌어요. 라고 얘기해서 점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읽었어. 근데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회적 이동성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말 그대로 2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동성의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쉽게 2번으로 가서 써야 되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틀렸으면 안 되는 거였고요. 자, 23번도 마찬가지요. 23번 같은 경우는 일단 눈으로 쭉 봐봐. 중간 부분이 지금 어때요? 수치들이 쭉쭉쭉 나와있지. 그럼 이 중간 부분은 전부 다 뭐 하는 거겠어?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간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요. 이 위에 부분, 아랫 부분,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주제문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자, 그래서 이 위에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 감소되는 인컴이 감소되는 소득의 두려움이 촉진해요. 많은 은퇴자들이 to invest 투자하게끔 한대. in more predictable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고정된 return asset 고정된 돌아오는 자산 이 소득 자산에 투자하게끔 촉진을 시킨대요. 자, 근데 this investment 이 투자 전략은요 위험해. 왜 위험하냐? 가능성 있는 손실이 있대요. 뭐 때문에? From inflation 뭐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가능성 있는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뒤에 부분 보면은 60살, 65살이 어쩌고 저쩌고 20살이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겠지.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 뒤에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사람 은퇴한 사람이야. 그치? 이제 은퇴를 할 사람이야. 자, 은퇴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소득이 감소할 게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할 거야? 고정된 자산에 투자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소득이 줄어들 걸 대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소득이 고정됐어. 계속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만큼을 나한테 이렇게 되돌려주는 이 주식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건데 이게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물가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이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나중에는 라면 한 봉지가 100만 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나한테 100만 원 준대. 그럼 이 100만 원 가지고 나 뭐 할 수 있어? 라면 한 봉지밖에 못 사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정리하면은 은퇴자가 고정 수입 자산에 투자하는 거에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볼게요. 여기까지도 지금 숫자들 나오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many부터 다시 볼게요. 많은 은퇴자들이 그래서 face 직면해요. 이러한 잠재적인 딜레마에 직면을 한대요. As they try to 그들이 allocate their financial assets 그들의 이 재정적인 자산을 할당하려고 노력할 때요. 분배하려고 노력할 때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투자를 오직 주식에다가 하는 것은 생산한대. No current fixed income 뭐 하는 거야? 현재의 고정된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겠지. 지금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한가 쳤다가 하한가 쳤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해. 근데 investment in fixed income 지금 고정된 수익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may fail to 뭐 할지도 몰라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meet their need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 growth to 뭐 하는데 그 성장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대요. to offset the effect of inflation 뭐 하기 위한 성장이요? 상쇄시키기 위한 성장이요. 그 inflation,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그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고정된 수익을 내가 얻기 위한 그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지금은 고정적으로 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해? 그러면은 지금은 10만 원 막 떨어져가지고 막 하한가를 쳐. 근데 나중에 이게 막 상한가 쳐가지고 1000만 원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분배할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내 은퇴 자금을 투자할지 라는 이 딜레마에 빠져요 라고 얘기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face this potential dilemma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오면은 그래서 투자 딜레마에 빠진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 정리한 거, 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1번이요. Negative effect of inflation o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래. 얘가 어디에 끼치는 경제 성장의 영향력을 부정적이게 끼친다. 맞아요. 뭐가 빠져있어? 은퇴자가 투자를 해요 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죠. 그치? 물론 인플레이션이란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가 빠져있어? 은퇴자가 투자해. 이 내용이 빠져있잖아. 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키워드 2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은퇴자 투자. 이 2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Financial insecurity, 재정적인 불안정성. 이게 versus 강요한대. 많은 은퇴자들이요. To return to work, 일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들어요. 전혀 아니죠. 자, 3번이요. Growing tendency,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쵸? 자, 4번이요. Inflation risk, 인플레이션이 위험해요. 이것이요. Make retirement investment, 만들어요. 은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때요? 괜찮죠. 인플레이션 얘기 들어가 있고요. 은퇴 투자하는 얘기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괜찮죠. 그쵸? 5번이요. reason, 이유예요. 인베스터들이요. are directed, 향해지는 이유요. 좀 더 예측 가능하게 고정된 인컴 인베스트먼트, 고정된 소득 투자로 향하는 이유들. 그럼 이건 지금 fixed income investment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빠져있어? 은퇴자들이 투자해요라는 얘기가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얘가 지금 키워드를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은 키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딱 정리하고 나서 그 키워드, 중요 키워드 2가지,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정답으로 찾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29번 갈 거예요. 어법이요. 얘는 어법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자, 일단 1번 보시면요. 1번은 주어진 past의 밑줄을 쳐져 있는데 일단 딱 보기에는 동사인가 싶죠? 근데 봤을 때 일단 that 안에 were이 있어서 이 동사 that이 하나 가져갔어. 그리고 쭉 보면은 are이 있어서 본동사가 있어요. 그니까 이 passed는 본동사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stories 꾸며주는 분사고요. 이야기가 지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assed 분사의 pp 과거 분사로 쓰여진 거 너무너무 잘 쓰여져서요. 이렇게 pp 형태로 쓴 거 잘 썼다로 넘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 impossible 잘 썼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형용사 잘 썼는지 물어보는 거지.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었기 때문에 형용사야 부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잘 썼어.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었죠. 너무너무 쉬웠어요. 얘 같은 경우도. 자, which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는 일단 해결됐어요. 그럼 뒷문장이 불완전해야지 잘 썼는데요. 사실 there are를 보자마자 얘는 탈락이에요. there are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 문장은 일용식이 끝났어. there is, there are는 일용식의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야. 왜? 주어 동사 도치돼가지고 얘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there is, there라는 일용식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which가 아니라 아마 앞에가 in oral culture 문화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where로 바꿔줬어야지 맞겠고요. 4번은 아마 저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allow 오형식으로 목적어, 목적보어 얘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 거 목적보어 자리 잘 채워져 있냐 투부정사로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자, 5번은 댐에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얘 지금 대명사의 수일치 잘 썼는지 물어봤을 거야. 이렇게 쭉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한대 그들이랑. 그래서 얘 보면은 아마 의미상 that people이랑 같이 연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명사의 수일치 잘 맞췄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전부 다 1번부터 5번까지 사실은 전부 다 간단한 어법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30번 갈 거예요. 30번. 봅시다. 자, 30번은 commitment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죠. commitment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commitment는 헌신의 의미로 나왔죠. 자, 헌신이 예베카처스 여기 줬는데요. 종종 주는데 사실은 안 줘도 될 만큼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도처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이란 뜻이죠. 자, 헌신은 여기저기 있어. 이게 되게 흔해요. 요즘 일상적인 생활에 굉장히 흔해요. 왜 politicians, 그래서 정치인들이 헌신해. 어디에 헌신해요? 그 정책을 실행하는데 헌신해요. 만약에 선출된다면. 그리고 소매상들은 헌신해요. 뭐 하는데 헌신해요? Quality product and service, 그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헌신하고요. 그 다음에 romantic partner는요, 또 헌신하지. To loving and supportive, 뭔가 애정과 그런 어떤 헌신적인 relationship 관계에 헌신을 해요. 라고 해서 굉장히 헌신이라는 게 우리 삶에 흔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시작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welcome this commitment, 이러한 헌신을 우리는 좋아한대. 왜냐면 그것들이 도와줘요. To make the future more certain, 우리의 미래를 좀 더 확신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웰컴한대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게 하고 predictable 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플러스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ertain 할 수 있고 predictable 할 수 있는 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웰컴해요 라고 얘기한 거 플러스이기 때문에 잘 썼어?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it i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들로요, 대절이에요. 그런 이유들로, organization, 조직이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조직은요, 당연히 뭐 했겠어? 헌신을 추구했대요. 누구로부터? 그들의 직원들로부터 헌신을 원했대. 왜? 그 헌신이라는 게 도왔거든. To ensure, 보장해줬어요. 그들이 could retain 뭘 가지고 있게끔 했어?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necessary 필수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장해줬어요. 뭐 하는데 필수적인? To remain competitive, 경쟁적인 것을 유지하는데, 경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얘네들이 보장해 줬을 거래요. 즉 헌신적이야 라고 한다면 얘네들 뭔가 경쟁적인데 필수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것을 보장해 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적인 직원들을 원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however, 그러나 헌신이라는 건 two-way street 이라는 게 뭐야? 쌍방향이라는 거죠. 쌍방향이에요. and 그러니까 gaining commitment from others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헌신을 얻는 것은요. require 요구해요. commitment in return 그 보답으로 헌신을 요구해요. 그럼 어때요? require 잘 썼죠. 쌍방향이라는 건 내가 얻었어. 그럼 그 보답으로 나도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얻었으니까 그 보답으로 헌신을 요구해. 그럼 내가 요구한다라는 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require 내가 요구해요 라는 건 누군가가 나한테 요구한다라는 얘기니까 줘야 돼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quire도 잘 쓴 거고요. 자, as economic condition, 20세기 후반기에 경제적인 상황이 became more turbulent, 굉장히 격변하면서요. 조직이 발견했어. 점점 보장하는 것이 지속적인 고용과 and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점점 쉬워진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began to view multiple job 뭐 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내용 자체도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요. 정답 찾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20세기 후반기가 되면서 점점 사회가 격변했어요. 그러면서 조직이 발견했어. 점점 계속해서 고용을 보장하는 게 쉬웠대. 근데 직원들이 뭐 했대? 다양한 직업을 찾기 시작했대. 그럼 계속해서 고용을 하겠어? 다양한 직업을 찾는데 고용을 하기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웠어요가 되겠죠. 직원들이 다양한 직업을 찾으니까 고용을 하기가 어려웠어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계속해서 변했어요, 다른 걸 찾아요, 변해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asy가 아니라 difficult가 됐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변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은 뭐예요? 그러나 이 변화의 시기에도 이 커밋먼트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강조점만 변했어 라고 들어가면서 글은 끝났던 거예요. 조직적인 그 강조점에서 직장의 어떤 강조점으로 그 강조점만 변했어요 이러면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5번을 했으면은 변했으니까 얘도 변했겠지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강조점만 변했지 얘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뭐 이러면서 끝났어요. 자, 그래서 30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1부터 34번까지는 녹화돼 있으니까 영상 확인하시고요. 35번이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35번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키워드 문제야. 키워드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 정도만 확인을 할게요. 왜 이 부분이 정답이 돼야지 되는지만. 깊이 해석 들어가면 오히려 더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찾아줄게요. 자, 일단 이 글의 키워드는 소셜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회과학이 18세기랑 19세기의 사회과학이 필요로 했어. 방법을 필요로 했어요. 어떤 방법을 필요로 했냐면 걔네한테 보장해줄 방법을요. 똑같은 수준의 설명과 어떤 예측 가능한 성공을 설명해줄 그런 보장해줄 방법을 필요로 했대. 근데 뭐랑 똑같은 were being enjoyed 누려질 누려질 성공이요. 근데 뭐랑 natural science라고 해서 자연과학에 의해서 누려질 수 있는 똑같이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성공 수준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필요로 했어 라고 얘기해서 다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똑같은 수준의 어떤 설명과 예측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했다 라고 일단 첫 번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이 뭔가 자연과학과 똑같은 걸 요구했어 라고 먼저 시작을 했어.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사회과학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해줘요. 사회과학과 그 다음에 humanity라고 하면은 인문학이에요. 자, 근데 사회과학과 인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라고 한 다음에 1번 문장이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사회과학과 인문학은요, 거기에서 idealist라고 하면은 이상주의적인 거고요. 약간 얘네들은 natural science, 즉 자연과학이랑 다르게요. 이상주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interpretative라고 하면은 해석주의적이죠. 얘네들은 이상주의적이고 뭔가 해석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자연과학에는 빠져 있어. 얘네들이 come into play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연과학이랑 약간 좀 달라. 사회과학은 이라고 먼저 시작을 해.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자연과학과 다른 사회과학의 어떤 idealist, 이 색깔 말고 idealist and interpretative tradition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그리고 나서 이번 문장에서 이제 어떻게 가요? 그럼 idealist tradition이 뭐냐면에 대한 설명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리고 그 interpretative tradition이 뭐냐면에 대한 설명이요. 자, idealist tradition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걔는 이상주의적 전통은 뭐냐면요. insist on 고집하는 거야. 뭘 고집하는 거예요? predominant role 어떤 지배적인 역할을 고집하는 거예요. 뭐의 지배적인 역할? 생각이요. 또는요, theory, 이론의 어떤 지배적인 역할을 고집하는 거래요. 수사하는 데 있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이나 이론의 지배적인 역할을 고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적인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emphasize, 강조하는 거거든.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거냐? 개인이나 actors, 어떤 행위자의 이해를 강조하는 거래요. What is happening?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요. In human knowledge, 인간의 지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 개인이나 행위자가 하는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냥 이게 뭔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뭔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제일 시작점은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이랑 닮고 싶어 했다. 근데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이랑 차이점이 있고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까지 왔어. 자, 정답은 3번이었어. 왜 3번이었어요? 3번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theory는 thought거든. 어떤 theory가 생각이야. 어떻게 생각되냐면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걔 목적이 뭔지 알아? 그 목적은요. 어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묘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뭐가 쏙 빠져있어? 사회과학 얘기가 빠져있어요. 3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한다면 이론에 대한 설명이요. 라고 해서 이론으로 중심점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사회과학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이론 얘기가 슬쩍 들어가긴 했어. 근데 왜 들어갔어요?
사회과학에서 이상주의적인 설명에서의 그게 이론 슬쩍이었는데 3번은 지금 핵심이 이론 이렇게 가버린 거지. 근데 너네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론이라는 건 왜? 아니 저거 때문에. 여기서 이론 이렇게 여긴 진짜 엄청 지금 슬쩍 이렇게였어. 여기에서 컴마 찍고 or 있으면은 혹자는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 정도야. 또는 이론 aka 이론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론이 나왔으니까 이론은 이라고 한 거를 너네가 이론 있으니까 여기 이론 잘 갔지 라고 넘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은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전혀 관련 없는 거고요. 다시 4번으로 넘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뭐가 시작돼요? 무슨 얘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으로 넘어오는 거죠. 우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사회과학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번도 다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 키워드로 잡고 있던 게 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36번은 넘어갈 거고요. 녹화돼 있어요. 37, 38, 39도 사실은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거 이렇게 보니까 많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얘 설명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거든. 37, 38, 39 설명할게요. 자, 37번 볼게요. 주어진 문장이요. 봐봐 얘들아. 자, the intellectual exchange라고 해서 지적인 교환이야. 누구랑 교환을 하냐면 humanity scholarship이라고 해서 인간 학자와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지적인 교환을 한대. 그러니까 즉 인간과 컴퓨터가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요 has not been 인 적이 없어요. without problem 문제가 없이 있던 적이 없대요. on both sides 양쪽에서의 문제가 없이 있던 적이 없대요. 그럼 문제가 있던 거야 없던 거야? 헷갈리지. 왜? 이중 부정이라서요. 그럼 뭐 하면 돼? 없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알겠어? 헷갈리면 지우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가 없이 있던 적이 없었어 라고 나도 얘기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지우고 봐. 그러면은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과 컴퓨터가 지적인 교환을 할 거거든?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적 교환을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자, A부터 볼 거예요. A에서 뭐라 그러냐? It would seem then 그러면은 이런 거 같아. 대절인 거 같아. 인간 학자랑 컴퓨터 과학자가요. might have difficulty 어려움이 있던 것 같아요. 의사소통 하는데 앤디 그 다음에 mapping 뭔가를 만들어내는데요. 공통된 목표를 만들어내고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얘기했어? 위에서 얘기했어. 그치?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 근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학문이 기여를 했어. 상당히 그 지적인 성장에 상대방의 지적인 성장에 기여를 했대요. 그러면은 좋은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를 읽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어땠대? 둘이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그치?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그렇지만 기여를 했으니까 긍정적인 걸로 돌아섰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다 보니까 the variable in literary study 그 문학적인 연구에 어떤 변수들이요. challenge 이의를 제기했어. 도전을 했어요. 정확한 방법에요. 컴퓨터의 정확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고요. Just as the precision 딱 모처럼 컴퓨터의 정확성에 또 이의를 제기했대요. The vagaries of literature 뭐에 어떤 문학의 변덕에 딱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이게 왜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여를 했대요. 기여를 했으니까 뭐 좋은 거겠지. 뭐 이렇게 했대요. 했어요. 그럼 어쨌든 A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나 봐. 자, 그 다음에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A로 가는 건 어때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치? 얘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였잖아. 근데 문제가 있었지만 기여를 했어 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그 다음에 A로 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B를 봤더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프라이드 자랑을 했다. 뭐에 대해서? 그것의 복잡성과 모호함을요, 심지어는 미스테리함을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The humanity, 인간을 컴퓨터화하는 것은 seems reductive, 축소하는 것 같아. 아, 인간을 컴퓨터화해? 아, 그 얕잡아 보는 거지. 인간이 더 낫지. 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프라이드 있어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했어. 뭐에 대해서 자랑했냐? Its precision, 자기의 정확성을 자랑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포괄적인 조직화를 자랑을 했대요. 모든 연구 질문을 뭐로 조직화하는 거? 어떤 연속성으로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뭐 어떤 연속성으로 조직화하는 걸 자랑을 했대요. 그리고 걔의 어떤 좌우명은 is control, 조종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지 좌우명이라고 자랑을 했대. 그럼 지금 서로 뭐 하는 거야? 지가 잘났어 라고 하는 거지. 둘이 사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쵸?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A와 B를 놓고 보면은 누가 더 먼저 올 수 있어? 그렇지. 이해돼요? B는 마이너스만 있어. 그쵸? A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만 먼저 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돌아서는 게 나중에 오는 게 맞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A와 B를 놓고 봤을 때 B, A 순서로 가는 게 조금 더 맞겠지. 됐어? 그럼 이제 C 순서를 잡는 게 관건이겠다. C가 요 앞에 오든 요 뒤에 오든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C는 사실 한 단어만 보면 끝났어요. 뭐? texture. 이 단어 누구랑 연결시킬까? 그렇지. 그랬으면 끝났어요. 어디 나왔어? literary, literature 나왔잖아. 갑자기 글자 얘기가 왜 나와? 앞에서 컴퓨터가, 인간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texture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는 어디 나왔어? A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texture 나왔을 때 아, 얘 A 뒤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 순서는 B, A, C 끝이란 말이야. 더 확실한 거 어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C에 또 뭐 있어? 더 확실한 힌트? 조인했어요. 조인트 뭔데? 합동 작업했어요 라 그랬잖아. 둘이 같이 합동했어요 라 그랬어요. 조인트 합동이란 뜻이죠. 같이 작업했대요. 그럼 둘이 같이 해서 기여했어요 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누가 봐도 지금 B, A, C 순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 풀어줬어야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얘는 됐고요. 38번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38번에 주어진 문장의 힌트 어딨어요? 그렇지. 많은 측면에 raising하고 mapping, managing 했어. 키웠어요. 관리했어요. 누구를? livestock, 가축을 키우고 관리했어요. 그건 많은 측면들이요. 또한 기계화됐어요. 라 그랬어. 그럼 가축을 키우고 관리하는 게 또 기계화 됐다? 그럼 앞에 뭐 나와야 돼? 일단 뭐 기계화 했었어야 돼. 그치? 일단 뭐 기계화 했고 그리고 나서 얘 기계화 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런데 무언가를 기계화하는 것은 앞에 어딘가에 일찍 나왔었을 수도 있어요. 제일 첫 번째에 기계화 했다라고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기계화 했으니까 1번에 여기 들어간다 가 아니라 얘 그러면은 기계화 했어? 그럼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내용에는 가축 기계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겠죠. 그 포인트를 이해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 부분이 어디야? 5번 맞나? 그치? 5번이죠. 5번 앞문장에 기계화했어야 되는 얘기 어디 나와 있어요? 누구 기계화할 때? 작물이요. 작물이 어떻게 됐어? with이나 con이나 cotton이요. 심어지고 유지됐고 harvested 됐는데 어떻게 해요?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심어지고 유지됐고 harvested 수확돼서요.
그래서 인간 노동력이 요구되는 인간 노동력이요. 거의 negligible. 무시될 수 있었어. 인간 필요도 없었어. 기계화 됐다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5번 뒤에 들어가면 이제 뭐 됐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로보틱 밀킹. 뭐 했어? 우유 짜는데 로봇이 한대요. 이거 이해 못했을까봐 뒤에 또 뭐 줬어? 치킨이요. 이제 뭐 됐대요? Automated slaughtering. 자동화돼서 도축됐고요. Processing. 가공됐어요. 라고 줬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기계화 딴 거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이브 스탁이 이렇게 기계화된 얘기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살짝 어려울 수 있었어. 39번도 힌트 주어진 문장에 있어요. 누구? 뭐 있지? 그렇지. This mixing of population 있어요. 이렇게 인구가 섞여 있는 게 라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야 라 그랬죠. 그럼 라틴 아메리카에 인구가 섞여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 얘기 어디서부터 있어요? 인구 섞여 있는 거는 앞에서부터 나와. 인구 섞여 있어요 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와? 이미그런트 믹스드 위더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3번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어디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섞여 있어요 라고 있는데 얘도 38번이랑 비슷해. 근데 누구 얘기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얘기 있어야 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어디 들어가야 돼? 4번에 들어가야겠지. 그래야지만 갑자기 아프리카 얘기가 왜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번에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3번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는 라틴 아메리카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아메리카 얘기하다가 근데 갑자기 아프리카는 이 얘기 왜 나오겠어?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가야지만 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however 같은 역접의 역할을 해요. 이게 라틴 아메리칸의 특징이야. 아메리카의. 근데 아프리카는 안 그래. 같은 그러나의 역할을 이 문장이 해줄 거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제 내용이 바뀌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실 거고요. 됐고요. 40번, 41번, 42번도 하면 좋은데 얘는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줄게요. 뒤에 보니까 41, 42번도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은데 40번을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따로 찍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